안녕하세요. IELTS 전문 강사 토미입니다. IELTS 리딩의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ELTS 리딩에서는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800단어에서 1500단어 길이의 지문 3개를 읽고 주어진 문제를 1시간 내에 풀어야 합니다. 각 지문에는 2가지에서 3가지 문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유형 및 구성을 살펴보면 IELTS 리딩 문제 유형은 총 9가지로 나뉩니다. 이 문제들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랜덤 계열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한 개의 문단을 전부 읽어야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제목 문제가 있습니다.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제목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정보 찾기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정보가 포함된 문단을 찾아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 계열 문제입니다. 문제의 순서가 지문 내용의 흐름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키워드나 의미 단서를 제공하여 문단 전체를 읽지 않아도 특정 문장 혹은 한두 문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딩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소제목 찾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각 문단을 읽고 그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목을 고르는 문제예요. 시험에서는 여러 개의 소제목 리스트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중에서 문단에 딱 맞는 제목을 선택해야 하죠. 그렇다면 문단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모든 문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면 좋겠지만 시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지문도 길잖아요. 이럴 땐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중심으로 읽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 두 문장 안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단의 주제 문장을 빠르게 찾아서 그 문단이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 하나는 소제목 문제는 단순히 키워드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지문과 소제목 리스트에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다 하고 바로 고르기 쉽지만 그렇게 찍는 건 위험해요. 단어가 겹친다고 해도 문단 전체의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문단을 정확히 읽고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단어 하나하나의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고력을 기르는 연습, 우리 꼭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리딩 파트에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유형, 인포메이션 서칭 문제, 그러니까 정보 찾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지문 속 어느 문단에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유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유형인데요. 앞서 배운 소제목 찾기 문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소제목 문제는 문단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을 선택하는 거고 정보 찾기 문제는 문단 속에 들어있는 특정 문장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즉, 소제목 문제는 큰 흐름과 요지를 파악해야 하는 반면 정보 찾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에 집중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먼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유형은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소제목 문제보다 더 꼼꼼하게 문단을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답을 찾기 쉬운 단서도 분명히 존재해요. 문제 문장과 문단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예를 들어 유사한 표현이나 단어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에 나온 문장이나 단어가 지문 속 문장과 단어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비슷한 다른 표현, 즉 의미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을 잘 연습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장 단위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미가 통하는 문단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엔 IELTS 리딩 출제율 100%의 문제 유형 중 하나인 True, False, Not Given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유형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즉 분류형 문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지문을 따라 문제 순서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만 풀면 시간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에 제시된 문장이 지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일치하는지, 반대되는지, 아니면 아예 언급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True는 지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할 때, False는 지문과 반대되거나 모순될 때, 그리고 Not Given은 관련된 정보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True인지 False인지 구별하는 것보다 Not Given을 구분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전략이 있어요. 일단 먼저 Not Given인지부터 판단해보는 거예요. 특히 Not Given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문제 문장의 주어가 지문에 아예 언급되지 않았거나 혹은 주어는 나왔지만 동사의 의미가 불확실하게 처리되어 있다면 그건 Not Given이에요. 결국 핵심 정보가 지문에 명확하게 들어있느냐, 이걸 정확히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Not Given의 여부가 정해지면 True와 False는 구분이 쉬워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yes, no, not given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유형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true, false, not given 문제와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기본 전략도 비슷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not given인지 아닌지예요. 지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문제에 등장한 주어나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망설일 필요 없이 not given입니다. 혹시 주어나 동사는 나와 있지만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수식어구가 빠져 있다면 그것도 not given이에요. 특히 이 문제는 작가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매치시키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지문에서 작가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의미 흐름이에요. 같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도 그게 어떤 방식으로 꾸며졌는지, 또 작가의 의도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정리하자면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주어와 동사가 지문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없다면 not given, 같더라도 수식어가 없으면 역시 not given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작가의 말 속에 담긴 의미의 무게를 읽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를 읽어내는 눈. 그게 바로 yes, no, not given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IELTS 리딩 시험에서 자주 마주치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유형은 사실 우리에게 꽤 익숙하죠. 보통 3개나 4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제인데요. 익숙하다고 해서 만만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똑똑하게 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멀티플 초이스 문제의 특징부터 짚어볼게요. 이 유형은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다이렉트 키워드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꽤 명확하게 제공해요. 얼핏 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선택지가 많다 보니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부분이 넓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한 문제 푸는데 정신없다 보면 시간 관리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요, 무작정 키워드만 찾아서 달려들기보다는 지문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특히 다른 문제 유형과 함께 나오는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정리해볼까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는 단순히 선택지를 고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고 단서를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 관리와 전략적인 접근법만 잘 익히면 이 유형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IELTS 리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 서머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유형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 유형이 아니라 다른 오더 계열의 정답 찾기 문제들의 기초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서머리 문제는 지문이 특정 부분이나 때로는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한 형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싶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약된 문장이 지문에서 흐름과 순서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 문단을 한 줄로 압축하거나 두세 문장을 한 문단에서 뽑아낼 때 그 순서가 원문과 다르게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서머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요약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즉,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지문이 어디쯤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단어를 맞춰봐도 엉뚱한 부분에서 헤매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유형에는 이미 완성된 문장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장들을 기준점 삼아서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해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에요. 빈칸 근처의 문맥을 먼저 읽어보고 그에 맞는 의미나 단어가 지문 어디쯤 있을지를 좁혀가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의미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답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서머리 문제는 처음엔 막막할 수 있지만 핵심만 잘 짚어두면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IELTS 리딩에서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유형, 노트 테이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노트 테이킹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 살펴봤던 서머리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머리 문제는 보통 문장 단위로 이해해야 정답을 유출하기가 유리하다면 노트 테이킹은 단어나 짧은 구문 수준으로 출제해요. 그렇다고 유형이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노트 테이킹 문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지문의 흐름을 따라 순서대로 출제된다는 점. 이건 정답을 찾을 때 큰 장점이 되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헷갈릴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의 형식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단어 하나만 쓰세요.
또는 최대 2단어까지처럼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내용을 잘 이해했더라도 오답 처리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품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명사를 써야 하는 문제에 동사를 쓰면 의미는 맞아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단어를 찾기보다는 문제의 빈칸 자리에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체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엔 IELTS 리딩 문장 완성 문제, 센텐스 컴플리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지문 속 문장에서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문제죠. 이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서머리 문제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머리 문제가 지문이 특정 부분을 한두 문단 단위로 정리하는 거라면 센텐스 컴플리션은 지문 전체에서 핵심 정보를 뽑아내서 한 문장 형태로 재구성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이 들어갈 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핵심 단어, 즉 키워드 확인이에요. 문제 안에는 의미가 분명한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지문에서 정답이 위치한 부분을 찾는 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답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들어가야 할 단어의 품사를 먼저 파악하세요.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정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센턴스 컴플리션 문제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치를 찾아내고 문법과 글자 수를 철저히 체크해서 정답을 써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이번엔 IELTS 리딩 매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문제는 처음 접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꽤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칭 문제는 기본적으로 순서형 문제, 그러니까 오더 계열에 속하지만 동시에 랜덤 계열의 대표적인 유형인 서브헤딩 문제나 인포메이션 서칭 문제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박스 안에 주어지는 키워드입니다. 연도, 지명, 사람 이름처럼 정답을 찾기 위한 단서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단어만 잘 잡아내면 비교적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칭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관련된 내용이 지문 전체에 흩어져 등장한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지문에 한 번만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엔 한 문단 전체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도 하거든요. 또 같은 인물의 이름이 지문 여기저기에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이게 그 사람이 맞나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순서형 문제처럼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랜덤형 문제처럼 문단 전체를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 문제는 기본적인 해석 능력을 묻는 핵심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 빠짐없이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매칭 문제는 명확한 키워드로 빠르게 접근하되 넓은 범위의 내용을 비교하고 정리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리딩 문제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유형, 테이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구성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상단에는 열, 그러니까 컬럼 제목이 있고요. 왼쪽에는 행, 즉 로우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비어있는 칸들에 우리가 정답을 채워 넣어야 하죠.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칸마다 들어가는 답이 서로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테이블 안에서 톤이나 포맷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표 자체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칸들을 보면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의 유형이나 패턴이 보일 거예요. 어떤 칸은 장소를 묻고 어떤 칸은 이유나 결과를 묻는 식으로요. 그리고 빈 칸들 사이에도 서로 연결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먼저 이해해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지문 읽기 전략입니다. 테이블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잡아두고 지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가며 읽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다 읽기보다는 문장 단위로 천천히 중요한 부분 위주로 따라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다른 칸들과의 어휘나 문법적 일관성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단독으로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다른 문제들과 섞여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많게는 5문제 이상 등장할 때도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